이번에 차를 왜 산다고 하셨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좀 차박도 하고 싶고 좀 캠핑도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서 세컨카로 부담 없이 캠핑도 할 수 있고 차박도 할 수 있는 차를 좀 찾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네. 쉐보레랑 볼보. 볼보. 질문이 끝나겠네. 네.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비슷하다면 네. SUV랑 외관. SUV. SUV? 네. 그러면 요건 어떠세요? 2차 저차차 김승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두 차, 이쪽은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2,430만 원이고요. 이쪽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2,450만 원입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까지는 빡빡 네. 골랐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갈려가지고 잘 모르겠어. 네, 차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볼 건데요. 각 차 가져온 딜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볼보. 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정원입니다. 봄 날씨예요. 그렇죠? 캠핑 가기가 정말 좋아요. 제 와이프한테 취미 용도로 목적으로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냥 볼보 생각했어요. 왜냐? 일단 사람이 살아야 차박도 할 수 있고, 솔직히 디자인은 안 좋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차, 볼보.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어서 트레일블레이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무비 김하늘입니다. 일단은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캠핑하고 차박을 하셔야 되는데 기계식 주차 때문에 티볼리급의 차량을 선호하신다고 하거든요. 작으면서도 캠핑과 차박이 가능한 차 몇 개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사이즈, 그리고 최근 차량이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저 볼보가 사실은 언제적 볼보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다가 오늘 보고 다시 생각이 날 정도로 이건 박으면 그냥 찌그러져요, 저거. 지금 차를 잘 모르셔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자, 같아요. 그만하시고요. 네네네. 그만하세요. 저희는 시승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연식이 20년도 출고됐는데 28,0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2,800 가까이 지금 되는 차량이고요.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2,450만 원입니다. 캠핑하고 차박을 또 하고 싶으신가요? 네네. 그러면은 이 차량 선택을 할 때 사이즈를 원래는 얘보다 조금 더 큰 차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기계식 주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티볼리급 차량을 또 선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거 아시죠? 네, 어렵죠. 차박하고 네. 캠핑을 해서 네. 친구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네. 티볼리급의 소형 SUV여야 해요. 네네. 예. 그러면 그 트림에서 네. 차박하고 캠핑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부 공간이 길게 뻗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열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그 네네네. 길이 공간이 얼마나 나오냐? 네네. 그랬을 땐 얘가 셀토스보다 많이 나옵니다. 2열도 풀플랫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뭘 받칠 필요 없이 아주 일자로 평평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고려를 해서 일단은 용도에 맞게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으로 선택을 했고요. 얘는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네. 가솔린 차량인데 1.35L예요. 네, 경차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배기량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동차세가 싸요. 1년에 한 20만 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덜 나오죠. 네네. 배기가스가 덜 나오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저공해차 인증을 받습니다. 네네.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서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공영주차장도 50% 할인되고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작으니까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연비가 어려워. 얘가 그냥 편안하게 타고 다니셔도 12km에서 13km 가까이 12.57 요 정도가 제일 많으시고 고속 주행에서 조금 연비 주행 하다 보면은 뭐 17, 18 정도 찍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쉐보레 차들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 쉐보레 차가 뭐가 좀 떠오르세요? 쉐보레 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뼈다구. 강력한 뼈다구. 강력한 뼈다구. 볼보가 뼈다구가 제일 센데 네, 지금 볼보를 볼보. 보러 가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걔는 뼈다구만 세요. 네. 우리가 만약에 남자를 본다고 하면은 네. 뭐 근육 있고 이제 좀 체구도 좋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네, 네. 몸이 좋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몸만 좋은 거를 이제 볼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네, 네.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장기도 봐야 돼. 그렇죠. 장기도 멘트 좋으시네. 네. 네, 장기도 봐야 되고 뭐 피부도 봐야 되고 여러 네, 가지 네.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볼보 같은 경우는 그냥 몸만 좋은 거예요. 네, 방금 이제 나중에 보실 차량은 몸만 좋은데 얘는 네. 몸도 좋으면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꾸려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볼보 차주분들 댓글 다세요. 아니 아까 전에 저랑 네. 앞에 인터뷰에서 네. 바라고 차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네. 다 충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일단은 그 의자 접었을 때 그 길이가 제가 그죠, 그걸 그죠.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조금 길어야죠. 네. 의자 아래에 네. 빵꾸? 빵꾸 있죠. 빵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의자를 만들 때 이 플라스틱 이렇게 저기가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쿠션을 올려요. 그러니까 뭐 저렴한 소파 같은 거 보면은 그 쿠션 이렇게 따로 떼지죠. 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시트를 만들 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1열 시트가 여기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시트를 받치고 있는 프레임 자체를 조금 더 얇게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경량화예요. 네, 안에 들어가는 내장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1열 시트는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뒷자리에 무릎 공간이 늘어납니다. 소형 SUV잖아요. 아 그쵸. 네. 네네네. 이 녀석이 동급에서 2열 무릎 공간 앞뒤 기장이 제일 길어요. 여유로워요. 뒤에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 내가 혼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간다. 친구들이 제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트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단점을 그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차 특유의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맞게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좀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스파크에도 똑같이 쓰던 인포테인먼트거든요. 아. 근데 요런 거에 대한 디스플레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게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아, 네. 그리고 19년도 이후에 나온 현대기아 차량 중에 10인치 미만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차량은 없어요. 예전에 네. 스마트폰 되기 전에 맞아요. 그 햅틱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아, 햅틱폰 같아요. 2020. 연하의 햅틱. 연하의 햅틱까지 나올 정도까지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데 와 진짜 전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게 시동 걸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시동통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아. 우리가 시야가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계기판을 네. 보지 않는 상태에서 좀 더 운전을 편하게 하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자꾸 밑을 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얘 거슬려요. 네, 저 이렇게 시야 가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걸리적거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런 전자장비들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놀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저분은 이 차를 팔려고 온 분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보통은 진짜 국산 차들은 이렇게 위에 지금 여기 대시보드 크래시 패드 뭐 이런 데 다 네. 만져보시면은 이런 데 만지잖아요. 이렇게 생 플라스틱을 쓰는 회사는 진짜 쉐보레밖에 없어요. 아. 대부분 뭐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조금씩은 섞어 놓는데 와 이거 좀 박자놀이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진짜 생 플라스틱을 쓰고 이런 내장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공을 들인다는 정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같은 재료를 사용을 해도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뻐 보이게 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노력이랑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 철학만 딱 여기 차 안에 집어넣고 이제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주는 배려나 정성이 좀 부족하다. 아. 물론 기본기는 당연히 좋습니다. 기본기는 워낙에 좋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좋고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것들은 너무 좋은데 남자로 봤을 때 센스가 부족한 남자. 성실하고 다 좋아요. 막 자기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는데 네. 이 센스, 배려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계속 서운한 거지 만날 때. 네, 근데 센스 되게 중요한데. 센스 되게 중요하죠. 네. 잠시만요. 남자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차를 고르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또 연애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과 또 보는 관점이 살짝 달라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센스나 배려가 없더라도 정말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한테 튼튼한 잘하고. 신체, 플라스틱. 예, 아니 이 플라스틱은 이거 옷을 못 입어서 그래. 얘가. 네, 옷을 못 입고 꾸밀 줄 몰라서 그런 애예요. 네, 많이 서툴죠. 아, 네. 많이 서툰 남자.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다 모두 깔고 돈이 좀 들겠지만 아, 네네.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정말 분명하다. 저희 이번에는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탑승했습니다. 차량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크로스컨트리예요. 크로스컨트리? 무슨 차지? 이게 승용차인가 SUV인가? 네.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외관의 장점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해치백의 장점이라든지 장점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크로스컨트리예요. 외건이나 해치백을 잘 모르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SUV보다는 낮아서 세단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주행할 때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코너를 돌거나 할 때 SUV는 높기 때문에 휘청휘청하기도 하거든요. 외건은 차가 낮기 때문에 휘청거림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단보다 더 좋은 점은 SUV는 넓은 게 장점인 거잖아요. 네. 뒤에가 꺾이지 않고 일자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SUV만큼의 넓은 공간이 뒤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캠핑에 갈 때 짐을 싣거나 이것도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네. 차박을 하거나 할 때에도 SUV만큼의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은 신차 가격이 5,550인데 정확하게 5년 정도가 지났어요. 네. 근데 감가율을 보시면 얘는 반토막 났어요. 2,43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 면에서도 접근하기는 좋다. 이제 모델이 완전 바뀌고 나서 나온 이제 토르망치라고 하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고 내수시장에 나오자마자 거의 이제 순항이 되는데 볼보가 외부 디자인이 한번 혁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 다음 디자인은 호평을 받고 있고 네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 모델이라 예, 지금 벌써 다 좀 많이 진짜로 오징어에서 물 나오듯이 많이 짜졌어요. 제가 봤을 때. 옵션들은 최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편의적인 옵션들은 뭐가 들어가 있나요? 차선 이탈이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 경고등, 앞차와의 추돌 방지. 자, 열선 시트 있나요? 네, 들어갑니다. 열선 핸들 있나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풍 시트 있나요? 통풍 시트는 아시게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상 안전을 제외한 네. 정말 편의만을 위한 기능들은 많이 빠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변명 요청이 있는데 사람이 운전해야지 자율주행이요? 저는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라든지 오프로드를 두 마리를 덮기를 잡겠다고 해서 서스펜션 감도 자체를 굉장히 하드하게 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연하게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너로 돌 때 차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롤이 많이 안 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차체가 낮으면 네, 차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에서 오는 어떤 올드함, 이건 솔직히 다들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해요. 딱 봤을 때 이게 첫인상이 안 좋아요. 이게 야 이거를 내가 5천 주고 사야 되나 하는 그런 기준이 생긴단 말이죠. 실내도 보시면은 이게 뭐 말이 그냥 친환경이지, 예? 뭐 공중전화 박스도 아니고 누가 요즘 이렇게 010-233 뭐 이렇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 저기에 전화기 버튼이 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전화를 하라고요. 네. 전화가 돼요? 전화가 돼요. 이렇게 블루투스에서 이렇게 010 이게 또 전화 다 됩니다. 블루투스 우와. 되는 네, 다 거. 됩니다. 처음 보는 기능이에요.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거슬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보이실까요? 키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전자시키인데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낯설었고요. 네, 네, 지금 화면이 네. 내비게이션이 보통 요즘 나오는 차들은 네네. 제가 뒷자리에 앉더라도 내비게이션은 보이거든요. 네, 안 보여요. 네. 굉장히 가까이 가야 보일 정도로 네. 굉장히 이 버튼이, 작다. 예, 지금 그렇죠. 여성분의 손으로도 다 가려질 정도인데 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네. 터치해 보세요. 아, 터치요? 네, 터치가 안 됩니다. 어쨌든 네. 볼보가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고 해도 네. 볼보는 정말 안전만큼은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가는 차기 때문에 네. 다른 걸 깎아내려도 되게 볼보를 좋아하는 팬층도 두텁잖아요. 그렇죠. 안전 외에 네. 그 팬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볼보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볼보라는 이미지는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믿음이 간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게 모든 게 다 안전에 대한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얘네들이 차를 만들 때 지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늘 수 있는 거 더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네. 뒷자리 리뷰를 제가 하자면 뒷자리도 올드해요. 그냥 여기도 앞자리와 비슷한 나무가 깔려 있고요. 차 길이가 네. 긴 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뒷자리가 네. 그렇게 넓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아까 전에 트레일블레이저를 탔을 때랑 비교했을 때 네. 오히려 더 좁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사실 발이 시트 아래로 잘 안 들어가요. 무릎은 공간이 주먹 하나 넘게 남아있는데 네. 뭔가 다리가 직각으로 서 있으니까 더 불편하고 좁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이 가운데 등이 있잖아요. 가운데 등. 오.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썬루프, 앞에서 썬루프. 썬루프를 열면 뒤에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져 있잖아요. 보통은. 네네. 이게 한 반쯤을 가려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썬루프를 열었다고 개방감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 사실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저는 이 차의 최고의 강점을 뽑으라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40대의 남성분들, 네. 가족들과 캠핑을 시작하려는 분들, 30대 후반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혹했을 것 같아요. 아우, 네, 맞아. 디자인 살짝 포기했더니 볼보를 저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차를 중고로 살 때 이 네. 부분은 꼭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식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 루트가 있어요. 그거 외에로 솔직히 단점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몇 대 정도지 공식적으로 볼보에서 리콜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외로 뭐 볼보로 접근을 하실 때 좀 문제가 야기될 만한 건 이제 누유? 누유. 예, 누유요. 엔진 구조상 부품 자체는 굉장히 다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붙여놓은 것들을 보면 살짝씩 좀 약간 다다닥 붙어져 있는 게 좀 있어요. 좀 경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커버를 아까 제가 열어보려고 하니까 특정 도구가 있어야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에 만약에 누유가 있다라고 하면 확실히 수리를 보고 나가시는 게, 조금 상처가 벌어져 있는데 가만히 두고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상처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금액이 더 크게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체를 띄워서 차를 보고, 그리고 또 세척을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 그렇게만 본다면 충분히 좋은 차량 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쉐보레의 SUV.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저는 저는 쉐보레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유가 있을까요? 목적이 차박이 아니었으면 사실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차박만 바라보고 캠핑만 바라보고 선택을 했을 때 뭐 시트나 이런 거는 사실 아쉽긴 했지만, 이거는 뭐 이제 푹신한 걸 제가 따로 깔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아쉬운 게 사실 높이였어요. 높이는 이거는 다른 걸로 보완이 사실 안 되거든요. 이제 머리가 닿을 수 있기도 하고, 차박만 두고 봤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점은 쉐보레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네. 어쨌든 SUV고 외건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차를 자랑하고 싶다, 욕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차를 찾고 싶다면 지금 아래로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딜러님 진짜 네?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절대 화나진 않았어요. 아니 XC40을 갖고 오지 그랬어요. 어떤 거요? 아, 저는 이제 이 X40에서 크로스컨트리가 무조건 저도 X40.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진짜 좋아요, 차. 좋죠.